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사연인데요. 중국 국경 지역 가난한 시골 출신의 한 여성이 한국에 와서 겪은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바로 그녀가 만난 한 한국 남성과의 운명적인 만남이죠.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졌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감동받으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행운이 깃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리나입니다. 저는 중국 국경 인근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가족은 묘족이라는 소수민족이었는데 정말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지만 땅이 척박해서 수확량이 늘 부족했고, 어머니는 집에서 수공예품을 만들어 팔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생계를 꾸려나가기 힘들었죠. 우리 집은 흙벽돌로 지어진 단칸방이었고, 겨울이면 바람이 틈새로 들어와 몸을 덜덜 떨며 잠을 자야 했어요. 전기도 하루에 몇 시간밖에 들어오지 않았고, 수돗물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우물까지 걸어서 30분 거리였기 때문에 매일 아침 물을 길어오는 것이 제 일이었죠. 어릴 때부터 저희 집 형편은 정말 어려웠어요. 때로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날이 있었습니다. 쌀이 떨어지면 감자나 옥수수로 배를 채워야 했고, 새 옷은 명절에나 입을 수 있었어요. 제가 입던 옷들은 모두 언니들이 입던 것들이었고, 신발도 헌 것들이었죠. 가장 힘들었던 건 9살 때였습니다. 집안 빚이 너무 많아져서 부모님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셨어요. 그때 동네 어른들 사이에서 저를 다른 집으로 보내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어린 신부 이야기였죠. 물론 부모님은 끝까지 반대하셨지만 그 당시 우리 마을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었어요.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저는 친척 집을 전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삼촌 집, 고모 집, 이모 집을 돌아가며 몇 달씩 머물렀어요. 어디를 가든 저는 얹혀 사는 신세였고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친척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자신들도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학교는 집에서 걸어서 2시간 거리에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길을 매일 걸어야 했어요. 신발이 낡아서 비가 오면 발이 다 젖었고 겨울에는 발가락이 얼어서 감각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공부하는 것이 좋았어요. 교실에 있으면 잠시나마 현실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중학생이 되었을 때 정말 절망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버스비가 없어서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았어요. 당시 제 머리카락은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였는데 그걸 잘라서 가발 만드는 곳에 팔았습니다. 겨우 몇 위안을 받았지만 그것도 소중한 돈이었어요. 머리를 자르고 나서 거울을 보니 정말 초라한 제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인생을 바꾼 일이 일어났어요. 친구 집에서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된 거예요. 화면 속에는 깨끗한 거리, 예쁜 집들,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자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 주인공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저런 곳에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기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 그것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순간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책들을 찾아 읽었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대로 된 한국어 교재는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 카페에서 한글을 하나하나 따라 써가며 익혔습니다. 제 꿈은 단순했어요.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제대로 된 직업을 갖고 부모님께 편안한 생활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죠. 한국 유학에 필요한 돈은 저희 가족이 평생 모아도 만들 수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마지막 해가 되었을 때 저는 정말로 한국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고 했어요.
네가 무슨 돈으로 한국에 가냐, 현실을 봐라 하면서 말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먼저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 가고 방과 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시장에서 물건을 나르는 일도 했습니다. 주말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도 했어요. 손이 부르트고 온몸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사촌들에게도 돈을 빌렸어요. 한 명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부탁했습니다. 제발 도와달라. 나중에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꼭 갚겠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사촌은 냉정하게 거절했지만 몇 명은 조금씩 도와주었어요. 2년 동안 정말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겨우 한국행 비행기표와 초기 정착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부모님과 작별할 때 어머니가 우셨어요. 딸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안 되면 언제든 돌아와라 하시면서 제 손을 꽉 잡으셨죠.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밤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보석을 뿌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몰려왔어요. 이제 정말 혼자였거든요. 인천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향할 때의 그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지만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했습니다. 지하철 안에 한국 사람들은 모두 바쁜 듯 보였고 한국어로 대화하는 소리들이 제게는 아직 어려웠어요. 첫 숙소는 고시원이었습니다. 월 3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는데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공동 화장실이 전부였어요. 방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정말 좁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제 공간이라는 생각에 감격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바로 아르바이트를 찾아다녔어요. 편의점, 식당, 카페 등등 여기저기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대부분 거절당했죠. 외국인은 안 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겨우 새벽 배송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었어요.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편의점에 물건을 배송하는 일이었습니다. 무겁고 힘들었지만 일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그 다음에는 마트 계산원 일도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8시까지였어요. 처음에는 계산기 사용법도 서툴고 한국어도 부족해서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은 거슬돈을 잘못 드렸는데 그 할머니가 역시 외국인은 안 돼. 한국 사람을 써야 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와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향에 있던 가족들이 그리웠고 따뜻한 어머니의 품이 간절했습니다. 전화로 집에 연락하고 싶었지만 국제 전화비가 아까워서 참았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언어학교를 다니고 대학에 들어가고 한국에서 성공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그 꿈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아르바이트는 야간 청소 일이었어요.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오피스텔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에 3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잠잘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45시간 정도 자고 또 일어나서 일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몸이 정말 힘들었어요. 어떤 날은 계단에서 졸다가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고 일하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돈을 모아야 했거든요. 언어학교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겨울이 되자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새벽 배송일을 할 때 추위가 뼈에 사무쳤어요. 손가락이 얼어서 물건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고 발가락도 감각이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참고 버텼어요. 드디어 언어학교에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6개월 과정 등록금을 냈어요. 첫 수업에 들어갔을 때 정말 설렜습니다. 같은 반 학생들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에서 온 외국인들이었어요. 선생님은 정말 친절하셨습니다. 김미영 선생님이셨는데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많으셔서 저희 입장을 잘 이해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부터 다시 배웠는데 제가 혼자 공부할 때 잘못 알고 있던 부분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언어학교 도서관은 제게 천국 같은 곳이었어요. 아르바이트가 없는 시간에는 거의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하고 한국 문화와 역사에 관한 책도 읽었어요. 특히 한국 역사에 대해 공부할 때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한국 남학생이 저를 보더니 말을 걸어왔어요. 몽골어를 쓰면서 한국어 공부하시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오다니 신기했거든요. 그 학생의 이름은 민준이었어요. 대학교 2학년이었고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정말 친절했어요. 제가 한국어 공부하는 걸 보고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민준이가 계속 도와주겠다고 해서 결국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민준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한국어가 눈에 띄게 늘고 있음을 느꼈어요. 민준이는 제가 틀린 발음을 정정해주고 어려운 문법을 쉽게 설명해줬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사람과 직접 대화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어느 날 민준이가 왜 한국에 오게 되셨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다니 존경스러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쟤를 인정해준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이후로 민준이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함께 공부했고, 때로는 카페에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민준이는 저에게 한국의 전통 문화부터 현대 문화까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민준이가 저를 불쌍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대신 제가 가진 의지와 꿈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줬습니다. 리나 씨는 이미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라는 말을 자주 해줬어요. 민준이와 함께 공부하면서 저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서, 예의범절, 사회 시스템 등등 책으로만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민준이가 저희 가족 소개시켜 드릴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민준이가 한국 가정의 분위기를 직접 경험해 보시면 한국어 공부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해서 결국 따라가게 되었어요. 민준이네 집은 아파트였는데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우리 민준이가 리나 씨 이야기를 많이 해서 궁금했어요 라고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민준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나라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가세요. 그 말씀에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에 와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민준이와 민준이 가족을 통해 제가 느낀 한국의 따뜻함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언어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 미디어학과였어요.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방송 분야에서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입학시험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와 동시에 전공 관련 공부도 해야 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낮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상이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민준이는 제 입학 준비를 정말 많이 도와줬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었고 면접 연습도 함께 해줬어요. 리나 씨라면 반드시 합격할 거예요 라고 항상 격려해줬습니다. 드디어 입학시험 날이 왔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민준이가 파이팅 하며 응원해줬어요. 시험은 정말 어려웠지만 그동안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면접에서는 제가 왜 한국에서 미디어학을 공부하고 싶은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합격 발표 날까지 정말 긴장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결과를 확인하는데 제 수험 번호가 있는 걸 보고 소리를 질렀어요. 합격했다. 바로 민준이에게 전화해서 기쁨을 나눴습니다. 민준이도 정말 기뻐해줬어요. 대학교 1학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이었지만 설레는 마음이 더 컸어요. 같은 과 한국 학생들은 처음에는 저를 신기하게 봤지만 점차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조별과제를 하면서 제가 성실하다는 걸 인정받게 되었어요. 미디어학과 수업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방송 제작, 영상 편집, 콘텐츠 기획 등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교수님들도 외국인 학생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외국인의 시각에서 보는 한국 미디어라는 주제로 발표할 기회도 주셨어요. 1학년 말에 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팀을 이뤄서 5분짜리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과제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를 제안했습니다. 팀원들이 흔쾌히 동의해줬고 함께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런데 영상 편집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전문 프로그램을 다뤄야 했는데 저는 컴퓨터 자체도 서툴렀거든요. 매일 밤늦게까지 연습실에서 끙끙거리며 작업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팀원들에게 민폐가 되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했습니다. 민준이가 제 상황을 알고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민준이는 컴퓨터를 잘 다뤘거든요. 밤마다 함께 편집실에 와서 영상 편집을 도와줬습니다. 때로는 새벽 3시까지 함께 작업했어요. 정말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민준이가 말하더라고요. 리나 씨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힘이 나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리나 씨와 함께 있으면 즐거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요리사, 필리핀에서 온 간병인, 그리고 제 이야기도 포함되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교수님께서 정말 감동적이고 완성도 높은 작품이네요. 외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의 모습이 새로웠습니다. 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팀이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상을 받을 때 민준이가 객석에서 박수를 쳐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어려움과 힘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고 동시에 이 모든 것을 함께 해준 민준이에 대한 고마움이 밀려왔어요. 대학교 2학년이 되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미디어 분야에 대한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개인 미디어에 관심이 생겼어요. 외국인의 시각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어보고 싶었거든요. 민준이와의 관계도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이제는 거의 매일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도, 카페에서 차를 마실 때도 항상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연인 관계는 아니었어요. 서로의 감정을 알고 있었지만 표현하지는 않고 있었죠. 어느 날 민준이가 리나 씨, 유튜브 채널 만들어 보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민준이도 같은 생각이었다니 신기했어요.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의 매력을 알리면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은데요 하고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한국어도 완벽하지 않은데 유튜브를 할 수 있을까요? 하고 걱정했더니 민준이가 그게 오히려 장점이에요. 한국어를 배워가는 과정도 콘텐츠가 될 수 있거든요 라고 격려해줬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몽골 소녀의 한국 첫 경험기였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겪은 문화적 충격들을 재미있게 풀어냈습니다. 지하철에서 잠자는 사람들을 보고 놀란 이야기, 한국 음식을 처음 먹어본 경험,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문화 등을 소개했어요. 영상 편집은 민준이가 도와줬습니다.
제가 촬영한 영상을 민준이가 재미있게 편집해서 완성도 높은 콘텐츠로 만들어줬어요. 썸네일도 예쁘게 만들어주고 자막도 넣어줬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첫 영상을 업로드했을 때는 떨렸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볼까? 재미있어 할까? 하는 걱정이 앞섰어요. 하지만 며칠 후 조회수가 서서히 올라가고 댓글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네요. 응원합니다. 같은 따뜻한 댓글들이었어요. 두 번째 영상은 한국 전통시장 탐방기였습니다. 동대문 시장에 가서 제가 직접 한국 전통 음식들을 먹어보고 반응하는 콘텐츠였어요. 한국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외국인의 시각에서 신선하게 바라보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이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구독자가 1000명을 넘어섰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댓글 중에 덕분에 우리나라의 좋은 점을 다시 발견했네요 라는 것을 보고 뿌듯했어요. 제가 원했던 방향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향에서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수술비가 많이 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당장 고향으로 가야 했지만 비행기 값도 없었고 병원비도 마련할 수 없었어요. 민준이에게 상황을 설명하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민준이가 지금은 가족이 중요해요.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돼요 라고 해서 결국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가서 어머니를 뵈니까 정말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 기간이 필요했어요. 저는 한 달 동안 고향에 머물면서 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그동안 유튜브 활동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죠.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 민준이를 만났을 때 정말 미안했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사라져서라고 사과하니까 민준이가 가족이 우선이죠.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라고 안부를 묻더라고요. 그런 민준이의 따뜻함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민준 씨, 정말 감사해요. 한국에서 이렇게 든든한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라고 말했더니 민준이가 리나 씨에게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삶에 대한 의지, 꿈을 향한 열정. 저야말로 감사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이에 대한 제 마음을 정리해봤어요.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서는 감정이었습니다. 민준이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안했고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제 상황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표현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 되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계속 운영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 어려웠거든요. 한국에서 외국인이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졸업반이 되어서 더 바빠졌어요. 취업 준비와 졸업 논문 때문에 만날 시간이 예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유튜브 영상 편집은 도와줬고 중요한 순간마다 옆에 있어줬어요. 어느 날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외국인 리포터를 뽑는다는 공고가 났어요. 제 전공과도 맞고 유튜브 경험도 살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리나 씨에게 딱 맞는 일 같은데 꼭 지원해보세요 라고 격려해줬어요. 서류 준비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자기소개서를 한국어로 써야 했는데 완벽하지 않은 한국어 실력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민준이가 밤늦게까지 도와주면서 문장 하나하나를 다듬어줬습니다. 리나 씨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글이에요 라고 말해줬어요. 1차 서류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2차 면접이 더 큰 관문이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3분 동안 자유주제로 리포팅을 해야 했거든요. 주제는 외국인이 본 한국의 매력이었습니다. 면접 준비를 하면서 민준이가 많은 도움을 줬어요.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연습을 함께 했고 발음 교정도 해줬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말고 평소 유튜브 하듯이 자연스럽게 하세요 라고 조언해줬어요. 면접 당일 아침 민준이가 파이팅! 리나 씨라면 반드시 합격할 거예요 라고 응원 메시지를 보내줬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고 면접장에 들어갔어요. 긴장은 되었지만 그동안 준비한 것을 모두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면접에서 저는 제 경험담을 진솔하게 이야기했어요. 가난한 시골에서 온 소녀가 한국에서 꿈을 키워가는 과정,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면접관들이 집중해서 들어주는 모습을 보고 잘 전달되고 있다고 느꼈어요.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정규직 리포터로 채용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어요. 바로 민준이에게 전화해서 기쁨을 나눴습니다. 민준이도 정말 기뻐해주면서 축하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라고 말해줬어요. 첫 출근 날은 정말 떨렸습니다. 방송국이라는 곳 자체가 신기했고 동료들도 모두 새로웠어요. 다행히 팀장님과 선배들이 외국인 신입사원을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외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의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리포팅 주제는 한국의 전통시장이었습니다. 예전에 유튜브에서 다뤘던 주제이기도 했죠. 하지만 방송용으로 제작하는 것은 차원이 달랐어요.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촬영 당일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시장 상인분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외국인의 시각에서 신선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감독님이 리나 씨의 밝은 에너지가 화면에 잘 드러나네요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좋았습니다. 시청자들로부터 새로운 관점이 재미있다, 앞으로도 기대하겠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동료들도 첫 방송치고는 정말 잘했다고 격려해줬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와 만나서 첫 방송 성공을 축하했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잘하더라고요. 화면으로 봐도 리나 씨의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라고 민준이가 말해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성공 뒤에는 민준이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민준 씨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라고 말했더니 민준이가 리나 씨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저 옆에서 지켜본 것 뿐이에요 라고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한국에서 자리를 잡았구나. 동시에 민준이에 대한 감정도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표현할 용기는 부족했어요. 리포터로 일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본 한국 시리즈가 인기를 끌면서 고정 코너를 맡게 되었어요. 한국의 숨은 매력을 발굴해서 소개하는 일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사계절이라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데 메인 리포터를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제게 있어서 정말 큰 기회였어요. 하지만 프로젝트 규모가 커서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촬영도 전국을 돌아다녀야 했고 대본 작성부터 후반 작업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했어요. 그때 민준이가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PD 보조 역할을 해드릴게요. 어차피 저도 졸업하고 방송 쪽 일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라고 민준이가 말했어요. 정말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계속 민준이에게만 의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괜찮아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더니 민준이가 이건 일이에요. 제가 도와드리는 건 업무적인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라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함께하기로 했어요. 봄 촬영은 경주에서 시작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불국사와 첨성대를 배경으로 한국의 전통 문화와 자연의 조화를 담았어요. 민준이는 정말 꼼꼼하게 촬영 계획을 세우고 현장에서도 완벽하게 서포트해줬습니다. 여름 촬영은 제주도였어요. 푸른 바다와 한라산의 웅장함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촬영하는 동안 민준이와 저는 정말 좋은 팀워크를 보여줬어요.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완벽하게 호흡을 맞췄습니다. 제주도 촬영 마지막 날 저녁, 우리는 해변에 앉아서 촬영한 영상들을 리뷰하고 있었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는데 문득 민준이가 리나 씨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한국에서 살 생각이세요? 민준이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그동안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문제였거든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이 제 고향 같거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그럼 다행이네요 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그 표정에서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꼈지만 그때는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을 촬영은 내장산에서 했어요. 단풍이 절정에 달한 아름다운 풍경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촬영 중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장비를 보호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민준이가 자신의 옷을 벗어서 카메라를 덮어줬습니다. 괜찮아요. 감기 들어요. 하고 말했지만 민준이는 장비가 더 소중해요 라고 웃으며 답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항상 제 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해주는 민준이에게 고마움을 넘어선 감정이 들었어요. 겨울 촬영은 강원도 설악산에서 했습니다. 눈 덮인 산의 장관을 담는 것이 목표였어요. 하지만 날씨가 너무 추워서 촬영이 쉽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얼어서 제대로 마이크도 잡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때 민준이가 핫팩을 계속 데워서 제 손에 쥐어줬어요. 자신도 추운데 저를 먼저 챙기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추우면 말해요. 언제든지 쉴 수 있어요. 라고 배려해줬어요. 사계절 촬영이 모두 끝나고 편집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영상 자료들을 하나의 완성된 작품으로 만들어야 했어요. 민준이와 저는 거의 한 달 동안 편집실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편집하면서 우리가 함께 촬영한 순간들을 다시 보니까 새로운 감정이 들었어요. 화면 속에서 민준이와 제가 정말 좋은 파트너십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일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 맞는다니 신기하네요 라고 말했더니 민준이가 그러대요. 마치 운명인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침내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습니다. 60분짜리 작품이었는데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왔어요. 시사회에서 동료들과 상사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기뻤습니다. 정말 수준 높은 작품이다. 외국인의 시각이 새로웠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날 밤 축하 파티에서 민준이가 정말 수고했어요. 리나 씨와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민준이에 대한 제 마음이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선다는 것을.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률도 높았고 온라인에서도 많은 화제가 되었어요. 특히 외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의 아름다움이 새롭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저를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며칠 후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홍보 영상에 출연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외국인이지만 한국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성 있게 전달되었다는 이유였어요. 정말 대단해요. 이제 진짜 유명해지는 거네요. 민준이가 정말 기뻐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성공은 기뻤지만 계속해서 민준이에게만 의지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한국관광공사 촬영은 정말 대규모였어요. 전문 스태프들과 함께 작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담감도 컸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경험이 도움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촬영할 수 있었어요. 촬영 마지막 날, 감독님이 리나 씨의 한국에 대한 사랑이 정말 진심으로 느껴져요. 이런 외국인 때문에 한국이 더 아름답게 보이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이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리나 씨,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민준이가 입을 열었어요. 리나 씨가 점점 유명해지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해요. 제가 리나 씨에게 걸맞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요. 민준이의 고백에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예요? 민준 씨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하고 급하게 대답했더니 민준이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이제는 리나 씨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준이가 제게서 멀어지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유가 자신감 부족 때문이라는 것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준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에게 민준 씨는 단순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민준 씨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건 민준 씨예요. 제 진심을 털어놨습니다. 민준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리나 씨. 하고 제 이름을 불렀는데 그 목소리에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제가 리나 씨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됐어요. 짐이 아니라 힘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민준 씨가 옆에 있어서예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저는 용기를 내서 제 마음을 전부 표현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나눴어요. 민준이도 방송 쪽에서 일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함께 팀을 이뤄서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몇 주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관광공사 홍보 영상이 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거예요. 특히 중국과 몽골에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제가 고향 사람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제대로 전달한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그 영상을 본 고향 친구들과 가족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리나야, 정말 대단하다. 너를 보니까 우리도 한국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졌어 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제게 더 큰 기회를 주었어요. 정식 PD로 승진시켜주면서 제 전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외국인 리나의 한국 탐험기라는 제목으로 고정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민준이도 제 프로그램에 보조 PD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민준이의 능력을 인정해서 정식으로 채용해 준 거예요. 이제 우리는 공식적인 업무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정규 프로그램 녹화가 끝나고 나서 민준이가 리나 씨 축하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뭔데요? 하고 물어봤더니 민준이가 긴장한 표정으로 사실 오늘이 특별한 날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리나 씨, 정식으로 제안하고 싶어요. 저와 결혼해주세요. 민준이의 프러포즈였습니다. 민준 씨. 너무 갑작스러워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네, 좋아요. 하고 대답하니까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일어나서 저를 안아줬어요. 프러포즈 이후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결혼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들이 많았어요. 서류 준비부터 양국의 법적 절차까지 챙겨야 할 것들이 산더미였습니다. 민준이가 차근차근 도와주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갔어요. 먼저 고향 부모님께 소식을 전해드려야 했습니다. 화상통화로 민준이를 소개해드렸는데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더니 민준이가 정중하게 인사하고 몽골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무척 기뻐하셨어요. 딸아, 이 사람이 너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구나. 너무 다행이다. 어머니께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도 한국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잘 됐다. 사위가 든든해 보인다고 흐뭇해 하셨어요. 민준이 부모님께도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미 몇 번 뵌 적이 있어서 어색하지는 않았지만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은 처음이었거든요. 리나 씨가 우리 민준이를 많이 변화시켜줬어요. 더 성숙해지고 책임감도 생겼어요 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정말 행복했지만 동시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어요. 한국식 결혼식으로 할지 두 나라 전통을 모두 반영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국 작은 규모로 한국에서 식을 올리고 나중에 고향에 가서 간단한 피로연을 하기로 했어요.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갔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여러 드레스를 입어보는데 민준이가
어떤 드레스를 입어도 리나 씨가 가장 아름다워요 라고 말해줘서 부끄러웠지만 행복했습니다. 드레스를 고르다가 문득 어릴 적 생각이 났어요. 가난한 시골에서 어린 신부 이야기까지 나왔던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거울을 보니까 제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신부님 정말 아름다워요. 행복이 얼굴에 다 드러나네요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고향에서 부모님이 오시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지만 화상으로나마 함께 하실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결혼식장에 큰 스크린을 설치해서 고향 가족들이 실시간으로 결혼식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제가 버질로드를 걸을 때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봤어요. 저도 감정이 북받쳐서 울컥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주례사에서 목사님이 두 사람의 사랑은 국경을 초월한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랐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을 축복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반지를 끼우는 순간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리나, 평생 사랑하고 지켜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도 민준 씨,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혼식 피로연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어요. 회사 동료들, 대학교 친구들, 민준이 가족들까지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에 감격했습니다. 특히 언어학교 김미영 선생님이 오셔서 리나 씨가 한국에서 이렇게 성공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어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선생님으로서 이런 기쁨이 또 있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예전에 다큐멘터리 촬영 때문에 함께 갔던 곳이었는데 이번에는 신혼부부로 가는 거라 감회가 새로웠어요. 여기서 처음 리나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꼈어요. 라고 민준이가 고백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했어요. 아이들은 언제쯤 가질지, 집은 어디서 살지, 일은 어떻게 해나갈지. 행복한 고민들이었습니다. 리나야,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가끔 외로울 때는 없어?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있는 곳이 제 고향이에요. 한국이 이제 진짜 제 나라가 된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요. 작지만 따뜻한 우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지금까지 함께 만든 방송 프로그램 포스터들을 붙여놨어요. 우리의 추억이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결혼 후 1년이 지나면서 저희는 더욱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프로그램 외국인 리나의 한국 탐험기는 시청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어요. 민준이와의 팀워크도 완벽했고 회사에서도 저희를 모범 부부 직장인으로 소개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국제방송 페스티벌에서 수상하게 된 거예요. 외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 문화 소개라는 독창적인 기획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상식장에서 상을 받으면서 저는 감사 인사를 했어요.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아름다운 나라가 저를 받아주었고 제 옆에서 항상 함께해준 남편과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축하 파티에서 민준이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리나 씨가 한국과 제 인생에 와주어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말했어요. 저도 제가 더 감사하죠. 한국에서 이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어서요 라고 답했습니다. 몇 달 후 더 큰 기쁨이 찾아왔어요.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보며 아기의 심장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민준이와 저는 둘 다 울었어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한국어와 몽골어를 모두 가르쳐줘야겠어요 라고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고향 부모님께 임신 소식을 전해드렸더니 정말 기뻐하셨어요. 드디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손자가 태어나면 꼭 보러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울음부터 터뜨리셨어요.
임신 중에도 방송은 계속했어요. 물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요. 임신한 외국인의 한국 육아준비기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응원해 주셨어요. 아이가 태어나던 날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 민준이가 제 손을 꽉 잡고 힘내요. 우리 리나. 곧 우리 아이를 만날 수 있어요. 라고 격려해 줬습니다. 분만실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세상이 다 제 것인 것 같았어요. 건강한 딸이었습니다. 작고 귀여운 우리 딸을 처음 안았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민준이도 아이를 보며 우리 공주님, 아빠가 평생 지켜줄게 라고 속삭였습니다. 아이 이름은 한나로 지었어요. 한국의 한과 몽골의 나를 합친 이름이었습니다.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 같은 아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출생신고를 할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 딸이었거든요. 한나가 100일이 되었을 때 고향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손녀를 처음 본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한나가 정말 예쁘구나. 엄마 닮아서 이렇게 이쁠 줄 알았다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는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민준이가 부모님께 한국 이곳저곳을 안내해드렸고 부모님도 민준이를 정말 좋은 사위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딸이 좋은 남편을 만나서 다행이다라고 하시며 민준이 손을 꽉 잡으셨어요. 현재 한나는 3살이 되었고 한국어와 몽골어를 모두 배우고 있어요. 엄마는 어디서 왔어? 하고 물어보면 몽골에서 왔어. 그래서 한나는 더 특별해라고 대답합니다. 제 마음이 뿌듯하면서도 벅차올라요. 지금 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영주권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어요. 한국이 진정한 제 고향이 되었습니다. 방송 일도 계속하고 있고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을 돕는 재단 일도 시작했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가난한 시골 소녀가 꿈 하나로 한국에 와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되다니요. 때로는 꿈인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따뜻함과 민준이라는 소중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끔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든든한 가족이 있고 따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어서 행복해요. 혹시 지금 어딘가에서 꿈을 품고 있지만 현실 때문에 포기하려는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꿈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국경과 문화를 초월한다는 것도요. 마지막으로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신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만난 모든 인연들이 제게는 선물 같은 존재예요. 앞으로도 한국과 제 고향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